강의록 뒤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이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만 약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조기어로 이제 괄호 같은 거 이제 쓰는 건데 이 부분에 나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름으로 쓰는데 위에 발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넘어온 강의록에 약간 보시면은 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적형식이라는 거를 문장 논리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적형식이라는 거를 문장 논리에서도 규정을 했는데 수로 논리에서도 적형식을 규정을 하고 있고, 수로 논리로 오면 이제 수로와 이름, 수로와 변항 이런 것들이 다 구별이 되기 때문에 식과 항을 구별합니다. 기본적으로 수로가 하나만 있는 거를 보통 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수로의 부속 표현이 되는 이제 변항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아까 보신 그 함수 같은 것도 포함해가지고 항이라고 하는데, 먼저 중요한 게 이제 이름과 변항이라고 하는 거를 좀 구별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이름이 무엇인가, 그리고 일상 언어에서는 이름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거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약간 추가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그 쿼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쌍따오 표현 이렇게 두 개를 써가지고 이거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좀 많이 쓰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펭수는 펭귄이다 라는 표현과 펭수는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해서 뭐 펭수는 펭귄이다 라고 하는 거는 두 개가 전혀 다른 문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펭수는 펭귄이다 라는 게 그냥 펭수는 펭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펭수는 펭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펭수의 쌍따옴표는 펭귄이다, 이런 식으로 적는 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위의 문장 같은 경우에는 펭수라는 대상이 펭귄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밑에 문장 같은 경우에는 펭수라는 대상을 지시하는 그 표현이 펭귄이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위의 문장은 참인데 밑에 문장은 거짓이 되겠죠. 왜냐하면 펭수라는 이름은 펭귄이라고 하는 거니까 어떤 언어적인 표현이 펭귄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 수도 숫자가 있고, 영어로도 numeral이 있고 넘버가 있거든요. 그 숫자가 있고 수가 있잖아요. 숫자와 수는 이제 구별이 되죠. 수라는 거는 1, 2, 3, 4 이런 거고, 숫자라는 거는 1, 2, 3, 4라는 그 수를 지칭하는 그 이름들이죠. 그래서 1, 2, 3 이런 표현이 무슨 표현이 되냐면은 이제 1이라는 대상을 지시하는 어떤 표현, 언어 표현, 2라는 대상을 지시하는 언어 표현, 3이라는 대상을 지시하는 언어 표현, 그리고 라고 한다면 펭수라는 그 대상을 지시하는 언어 표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는 식으로 한다면은 펭수는 여기에 뭐 한글로 이렇게 따옴표를 안 하고 적을 수가 있겠죠. 펭수 이렇게 적나요?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을 텐데, 따옴표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적으면은 이게 뭐 펭수라는 대상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대상 그 자체를 말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펭수라는 이름이 이런 대상을 지시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영어로 이렇게 펭수라고 적는다 그러면은 이 펭수라는 영어 이름, 펭수라는 한글 이름이 이 펭수라는 유일한 대상,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상, 여기는 한글로 펭수라고 적었지만 요거하고 같은 거예요. 요거하고 따옴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름들은 요거를 이제 지시를 하는 표현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예시를 한번 생각해 주세요. 펭수를 지시하는 그 대상은 펭귄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펭수라는 이름에 또 따옴표가 하나 뒤에 붙는다. 쌍따옴표가 아니라 그 헛따옴표를 맨 위에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펭수를 지시하는 이름을 지시하는 또 다른 이름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따옴표의 사용에 따라서 펭수와 그냥 펭수는 서로 차이가 난다 라고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이 두 문장이 차이가 난다. 위의 문장은 참이지만 밑에 문장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펭수란 대상을 지시하는 어떤 이름이 펭귄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거짓이고 이거는 참이 된다 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름과 함수기호도 마찬가지죠. 함수기호 같은 경우에도 fx 이렇게 돼 있으면은 변항을 포함하는 함수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경우에는 변항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어떤 수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어떤 대상을 물론 이 함수가 어떤 종류의 함수인지도 말을 해줘야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위에 하고 좀 이거는 빈 공간이 있는 거, 이거는 빈 공간이 없는 거 그렇게 좀 구별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함수도 차이가 나고 변항 함수 이름이라는 거는 식이 아니다, 문장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뭐 대명사라든가 그런 것들이다라고 해서 이 이름 함수 변항이라는 거를 보통 항이라고 하고 항이라는 거는 모든 이름과 변항이다 항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름이죠. 여기 원래는 이렇게 위에 발을 붙이는 게 이름인데 C라고 적으면은 이게 C를 지시하는 이런 표현이 C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여기서는 형식적으로는 발을 위에 붙여서 쌍따옴표 대신 이런 표현이 C라는 표현이 C를 지시한다. 1이라는 숫자가 1을 지시한다.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위에 발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거든요. 쌍따옴표 같은 표현으로. 근데 이거를 항상 적으면 부담스러우니까 이제는 이 위에 발을 생략을 하고 그냥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래서 T1에서 Tn이 다 항이면은 이 항을 가지고 있는 함수 자체도 이제 항이다. 그래서 함수 이름 변항 전부 다 이제 항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적형식이라고 하는 수로 논리에서 사용되는 올바른 형식의 그 올바른 형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제대로 된 항을 적는 그 방식에 대해서 구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과 변항은 항이고 함수의 이런 항을 가지고 있든가 이름이 들어간다든가 변항이 들어가는 것도 항이고 그래서 1과 2의 방식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면 어떤 표현도 항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적는 겁니다.